흔히 말하기 이게 36조짜리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린 수소라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아마 국력을 좌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네, 조원경 울산경제부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경제부시장 이게 그러면 네. 공무원이신 건가요? 예, 저는 예. 그 기획지정부에서 네네. 오랫동안 국제파트에서 일했습니다. 아 예. 국제파트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예. 울산 경제부시장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 산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울산이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 수도잖아요. 그 산업 수도에서 울산에 이제 일자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지만 거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중화공 단지가 다 거기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예, 자동차, 네.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공장이 울산에 있죠. 한 네. 150만 대, 네. 1년에 만드는 회사가 이제 울산에 있고, 네. 석유화학이 엄청 그 큰 산업이에요. 석유화학에서 SK에너지라든지 SO이라든지 대한유화 물론 이제 화학에서도 있지만 효성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비철금속에서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네네네. 있어요. 그리고 요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후성이라는 회사, 네. 그런 회사도 있고 또 자랑할 건 이제 현대중공업그룹, 쪽이 이제 있으니까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회사들 그리고 석유화학과 관련한 회사들 되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은 다 거기 모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확실히 그런 또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또 어떻게 경영 활동을 하고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잘 아시겠네요. 네, 많은 분들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고요.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산업 현장에서 직접 또 그런 기업들을 맞닿으시는 그런 또 내공을 통해서 얼마나 또 좋은 콘텐츠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최근에 그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런 것들 만드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태양광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중국이 정말 돈 먹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70% 정도.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관련돼서 이제 그 실리콘 제조 그 태양 실리콘이라고 그러나요? 용기 실리콘 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네. 한 1위부터 7위까지가 거의 중국 애들이에요. 그래서 70% 정도를 이렇게 중국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발전하면은 중국이 돈을 다 가져간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하나솔루션 그 밑에 있는 자회사는 하나큐셀이라 그런 회사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풍력은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풍력이 이제 굉장히 성장 유망한데요. 이제 유럽에서도 야심차게 이제 풍력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풍력으로 가겠다. 그래서 태양광보다는 그럼 그쪽에서는 풍력으로 좀 저희 집중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가 국토가 좀 좁잖아요. 네. 그래서 유유 태양광 이런 거 얘기하지만은 울산 앞바다에서는 저희가 세계에서 최고 큰 V식 해상 풍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에 관심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할 때 보면 지멘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게 이제 독일하고 스페인 합작 회사고, 그 다음에 덴마크에 메스타스라는 회사가 있고, GE 리뉴어블 이게 3파전이에요. 근데 이 3파전인 회사에 좀 그 밸류 체인에 들어가서 세계 속에 우리 그 한국 기업이 그 예를 들면은 베스타스라는 회사, 덴마크 회사의 그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터빈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럼 터빈 만드는 회사에서 터빈 종류에 보면 블레이드라는 게 있고요. 터빈이 구체적으로 뭐죠? 이제 그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이게 구성이 네네. 보면은 엔진 부분이 있는 너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이게 날개 있잖아요. 네네네. 날개가 이제 블레이드라고 그래요. 네네. 한 3개 정도로 돼 네네네. 있어요. 돼 있고
밑에 이제 타워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제 이 타워에서 세계 1위 업체가 한국에 있어요. 어떤 업체예요? 예. CS 윈드. 아, CS 윈드. 예. 아,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네네네. 베스타스에 네네. 글로벌하게 이제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 아, 그래서 베스타스의 미국 그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베스타스가 미국에 투자한 게요. 네. 이거를 CS 윈드가 샀어요. 아, 그리고 또 CS 윈드가 유럽에 네. 이렇게 진출하면서 이제 베스타스하고 이렇게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스타스의 밸류 체인에 타면서 굉장히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떴다. 이런 거 있고 그 CS 윈드의 주가를 한번 쭉 보시면은 이 회사가 그렇게 컸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V식 해상 풍력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울산의 V식 해상 풍력에는 어떤 기업들을 태워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58km 이제 육지에서 58km 정도를 가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V식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해요. 수심이 100m, 150m인 곳에서 그 어떤 부유체를 만들어서 이제 플로트라고 그러거든요. 부유체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 터빈을 꼽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터빈을 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베스타스가 미국에서 2.2 기가와트 수주를 했어요. 얼마 전에. 네. 근데 이제 이게 종전에 거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울산은 6기가와트인데 네. 세계에서 제일 큰 것을 야심차게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전에 스코틀랜드나 포르투갈에서 실제 한 것은 이게 메가와트짜리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개가 이렇게 6메가와트 정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한 30메가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기가와트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한 거는 15메가와트 정도 되는 풍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개당. 그래서 울산도 이제 이걸 하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데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말하기 이게 36조짜리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36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해야지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러면은 우리 기업을 잘 만들어서 대부분은 우리 이게 조선해양 플랜트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V식은.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여기 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요. 많은 관계 회사들이 로컬 컨텐츠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해서 우리 이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EPC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터빈은 이게 정말로 이제 유럽 애들이 기술이 발달돼 있고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군요. 예, V식 이런 부분은 두산중공업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키워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네. 당장에는 이제 이런 쪽 회사들하고 조인트 벤처를 하든 아니면은 OEM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까 CS 윈드가 타워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 넛셀은 누구하고 할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넛셀을 울산에 있는 기업을 당연히 울산 부시장이니까 울산 기업을 붙여주려고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울산 기업 중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땅이 넓은 곳이 있어야 될 거고, 독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게 보면은 한번 만들어 놓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O&M이라고 해가지고요. Operation and Management를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주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거기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부시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기업이 아까 CS 윈드가 타워 만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베스타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스타스가
이제 뭐 어떤 기업을 이렇게 파트너로 했었을 때 그 파트너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제 좋은 그 물론 이게 뭐 기업 일이니까 저희가 감 나와라 대출 나와라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네네. 그쪽에서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야, 얘들이 이걸 정말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시켜보겠죠. 네네. 뭔가를 네. 시켜봤을 때 패스가 되면은 저희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그 풍력을 생산하고 한 20%를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 뭐 이런 비전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기가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서 유럽으로 가는 아까 CS 윈드처럼 네네. 그쪽으로 버스 같은 것을 제조해서 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울산에 새로운 조선 산업과 맞먹는 네. 큰 그 풍력 산업을 한번 만들고 싶고요. 일자 창출하고 싶고요. 그 통해서 아까 그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진짜 재생에너지 빈곤한 국가거든요. 네. 낙재생이에요. 아, 진짜 창피할 정도로 낮거든요. 어.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세계에서 이게 그 재생에너지는 1위하고 2위 국가가 노르웨이하고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에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 그것도. 네. 그게 왜냐면은 네. 지리적으로 아. 수력 발전소가 이게 네네네.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일본도 10% 된단 말입니다. 네. 거의 20% 됐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20% 후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6.2%인가 6.5%뭐 이렇게 뭐 이렇게 수치가 조금씩 다른데 네네네. 6%대라고 보는 게 네, 발전 10% 원별로 미만이라고 보는 게. 예, 발전 원별로 보면 네. 6.5% 정도 보면 돼요. 네네네. 말이 새 나갔지만 제일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모든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탄소 중립에 2050 탄소 중립, 그 다음에 RE 100, 뭐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민간에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100% 에너지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하고 뭐 ESG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요번에 1월 1일 날 UN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네. 예, 거기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한 그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죠. 이것을 이제 종전에 그 2018년에 26%대에서 이제 2030년에 40%로 2018년 대비 네네. 40%로 감축하겠다는 것을 저번에는 26%대였거든요. 네네네. 이게 40%로 감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3020 계획에서 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에서 20%로 가져가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풍력과 태양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3020 계획이 아니라 이제 30.2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2030년까지 30.2%의 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 훨씬 높였네요, 그러면. 뭐 크졌죠. 근데 이제 뭔가 하면은 낙재생이 네. 공부를 이제 숙제를 안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네. 숙제를 안 했는데 이제 숙제도 막 해야 되고 네. 이거 정말로 20% 했었을 때 이제 기업들이 그래도 뭐 해야 돼 이렇게 됐는데 30% 했었을 때 이게 진짜 뭔가 하면은 기업들이 그래도 해야 돼 이렇게 했었을 때는 뭐 정부 지원하에서 뭐 정부 보조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런 곳에 이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REC라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서 보조금 주는 정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6%대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제 30%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독일 같은 나라는 벌써 40%대거든요. 유럽이 가장 빠르긴 하죠.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40%고요. 네, 네. 이게 그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도요. 네. 그 지리적으로 저희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2019년에 나온 자료인데 네. 38.1이라는 거예요. 2019년에. 상당히 앞서가네요. 상당히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낮은 나라가 네. 갑자기 이제 에너지를 네. 이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그 석탄 발전보다도 네. 우리 지금 석탄이 제일 높잖아요. 석탄 발전보다도 3.2가 되면 신재생이 1위가 되는 거야. 2030년에. 네. 이게 진짜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원전의 비중은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원전은 이제 이렇게 깔고 가요. 네.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좀 높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높이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이렇게 선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넘버 원으로 2030년에 한국에서도 신재생이 된다. 예, 일단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이제 그게 따라 가지고 어떤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트렌드가 확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뭐 그 원전과 관련했던 논란 같은 어떤 네. 부분들은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SMR 소형 원전이라고 해서 SMR 네. Small Modular Reactor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협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SM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거 선진국에서도 이게 뭐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냐는 부분에서 이제 원전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갈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원전을 제외하고는 이게 뭐 에너지들이 다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네. 또 높게 네네네. 뭐 석탄도 그렇고 그렇죠. 실제로는 뭐 탈석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걸 줄여나가야 된다는 공감대 명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탄소 배출이 한 6%전 세계적으로 줄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다시 4%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중국에서 이 그 석탄을 많이 안 떼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이게 중국은 피크를 이루는 시점이 2030년이에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화석 에너지를 계속 써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면은 이제 탄소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는 2019년에 이제 줄었는데 진짜 그러면은 탄소 중립이 2050년으로 돼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이제 이게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진짜 재생에너지를 2030년에 이만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지금 굉장히 낮은 숫자인데 이걸 하려면은 이제 그러면은 국제사회에다 선언을 했는데 네. 야 백도를 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백도는 하기는 어렵고 원전이나 이런 거하고 재생에너지하고 이런 것들 관계에서 어떤 비중 조정 같은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목표체 하에서 방향성은 이미 그 신재생 설정이 됐다. 에너지로 네. 틀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원전하고 다른 에너지들하고 왜냐하면 원전도 탄소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에너지지만 핵에너지에서 반대하는 이제 분들이 계시지만 탄소가 없다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는 그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최적화시켜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게 뭐 정권이 바뀐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범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높여가는데 대신에 그 높여가는 그런 구성 요소들을 뭘로 이제 구성을 해서 최적화를 이룰 것이냐, 네. 풍력이냐, 뭐 태양광이냐, 원전이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믹스하는 그런 것들 잘 봐야 된다. 수소도 있죠. 그렇죠, 수소도 있고. 네. 그래서 말인데 그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전, 수소. 네. 이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요? 풍력이 1번이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네. 2번이 수소라고 정도 생각해요. 근데 이건 연계되어 있다. 네네네.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죠. 예, 따로 노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뭐 그 그린 수소를 말할 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냐하면 부유식 해상 풍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전 세계에서요? 이게 꼭 이게 네네네. 세계에서 제일 큰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무에서 진짜 유를 이루는 거잖아요. 네. 저번에 이제 제가 뭐 선표로도 한번 나와서 울산의 표준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대한민국의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부유식 해상 풍력이 이게
바람이라는 게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이 있어요. 네네. 이게 보면은 스코틀랜드는 초당 12m가 바람이 불어요. 네네. 바람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의 풍향, 풍지 이렇게 다 좋아야 돼요. 이거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1년 동안 채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그냥 풍력단지 만들어도 돼? 질의한 과정이 엄청나게 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GIG라는 데에서 그 발전 사업 허가도 받았고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풍력이 발전을 해서 그게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각해요. 이게 없는 것이 탄생한다. 물론 수소는 저희 많습니다. 그쵸. 공기에 네네네. 뭐 위에 있는데 네네네. 이제 뭔가 하면은 2003년에 제레미 리프킨이 수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오바마 때 이게 이제 안 됐거든요. 아니 경제성이 없다고. 수소 에너지. 네, 수소가 에너지가. 근데 이게 다시 귀환했잖아요. 화려하게. 네. 독일하고 유럽에서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수소를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수소 만드는 게 대부분이 LNG에서 하는 계질 수소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석탄보다는 깨끗하지만 이게 청정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만드는 방식 때문에 그렇죠. 예, 만든 방식 때문에. 이제 수소를 이제 급이 있는데 책에도 써 있지만은 이제 그레이 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레이 수소. 예.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수소는 블루 수소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포집을 하는 거예요. 이 포집 반응해서 이걸 이제 그러면 이거를 그린 수소에 준하게 봐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린 수소라는 것은 이산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수소란 말이에요. 그린 수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라의 어떤 아마 국력을 좌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뭐. 근데 그 그린 수소의 정확한 정의가 그 수소를 생산할 때 뭐 이렇게 수전의 방식으로 생산이 그린 수소인가요? 수준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근데 앞에 전기를 생산을 먼저 해야 하잖아요. 네. 전기를 생산하는 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전기를 가지고 물에 대면은 H2O니까 그쵸. O가 날아가고 네네네. H2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일단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을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게 그린 수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되는 예, 또 원전은 아까 네. 아까 SMR 같은 것도 네네. 그 탄소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거. 예, 하면은 그것도 이제 그린 수소. 그린 수소예요. 예. 근데 좀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은 그냥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쓰면 되고 원전을 가지고 바로 쓰면 되지 왜 이걸 또 수소로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전기라는 것은 수요 공급이 일치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은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남는 걸 뭐 하느냐? 남는 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전기는. 네네네. 그 전기를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수소를 만드는 변환시켜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배터리 데이 하면서 일론 머스크 항상 나오는 것이 반값 배터리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단순히 지구를 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구 구하자는 거 플러스 그 안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게 산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 산업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네.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사업 중요하죠. 풍력, 태양광 사업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산업으로 접근해서 지금 현재에는 이만큼 비싼 가격인데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린 수소가 지금은 야 그린 수소 하는데 뭐 14달러야. 그냥 뭐 LNG 가격으로 하는 게 7,000원인데 지금 뭐 그린 수소 10달러인데 뭐 이게 언제 되면 2030년까지 되면은 독일에서 1달러 되고 1달러 50센트가 된다. 그러면은 그린 수소 이때쯤 되면은 진짜로 그런 거야? 뭐 제가 뭐 모르죠. 아예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얘기를 했었으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화석 연료나 이런 거 하고 해서 수소? 이게 수소가 진짜 보면은 말이 되네. 나중에 이제 이게 결국은 석탄이라든지 석유하고 뭐 맞먹을 수 있는
에너지로 되네? 2050년도에는 수소가 에너지의 18%를 차지한다고 IEA가 말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게 그 그린 수소라는 게 꿈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근데 한국은 지리적으로 뭐 이렇게 수소를 태양광의 풍력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하고 연료전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조업이잖아요. 그 연료전지를 수출하면 돼요. 그 연료전지를 가지고 차에 쓸 수 있지만 선박에도 쓸 수 있고 비행기에도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소에 발전도 할 수 있고. 연료전지 스택 그거 했을 때 멤브레인은 뭐 고어, 그다음에 국산 화막은 상하 프론텍. 주식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촉매는 오덱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체 확산층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GDL, 네. 뭐 독일의 SGL, 네. 뭐 국산화는 뭐 JNTC, 그다음에 이제 금속 분리판이라는 걸 또 제가 찾아보니까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세종공업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분리판에 붙는 고무 가스켓이 있는데 그것은 평화 오일실. 네. 좀 처음 이게 쭉 찾아봤습니다. 네네네. 이런 회사들을 네. 스택과 관련해서 한번 유심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일단 그린 수소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이랑 그 다음에 수소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건상 수소를 막 무한정 생산해낼 수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전 수소 연료 전지 그런 쪽으로 제조업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함으로써 뭔가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 친환경 ESG 트렌드,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돈 되는 분야?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무조건 가야 되는, 또 가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는 정말 좀 되게 크리티컬한 분야다라는 것을 오늘 좀 부시장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뭐 지리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하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어떤 산업이 뜰 것인지,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또 미래에 또 이렇게 유망한 그런 기업들을 잘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조원경 부시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